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51번째 시간 351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글자는 우리가 혹성이라고 읽습니다. 한동안 혹성이라는 글자 표현이 쓰이지 않다가 최근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2000년도에 리메이크 되면서 갑자기 예전에 썼던 그 명칭이 다시 탄생, 그러니까 부활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성이란 말을 일단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 용어로 중심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글자는 일본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행성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것이 1997년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리메이크 되면서 모두 다 물거품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미혹할 혹자입니다. 원래는 마음심이 없어도 이것은 국경의 성이나 국경의 어떤 경계를 창으로서 지키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침입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혹자가 이 혹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하면 지금 미혹할 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는 이렇게 생겼고 소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이다, 어지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지럽다의 뜻도 있고요. 미혹하다의 뜻도 있지만 어지러움을 바로 세우다, 다스리다의 뜻도 있고 미혹함에서 벗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울 난자를 어지럽다, 마음이 어지럽다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지러운 것을 다시 되돌리다, 평정을 되찾다의 뜻으로도 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심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혹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형성자로 본 것이네요.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별성자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날일자 하나는 잘 쓰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적어도 이 맑을 정자처럼 날일자가 3개 있는 것을 정자로 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골문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5개나 있고요. 금문에도 동그랗게 생긴 아래 안쪽에 가로획이 있는 것이 3개가 있지만 소전에 오면 이걸 또 5개에서 3개에서 1개로 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뜬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깁니다만 어쨌든 위에는 펼쳐진 별을 나타낸다. 날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분분한데 나무가 이게 피어나듯이 밤하늘에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날생자는 발음 요소로 본다면 이것은 형성자가 될 것입니다. 허신도 이것을 상형이라는 일설도 설명을 했지만 맑을 정자의 뜻을 따르고 날생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자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혹할 혹자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 3급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됩니다. 마음심이 붓으로 되어 있네요. 회의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별 성자를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획이고요. 날 일자가 뜻으로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날생자를 태어난다, 갑자기 확 보인다, 하늘이 반짝 별이 없다가 생겨난다 라고 보시면 이것도 회의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형성자로 보는 것이 미혹할 혹자나 별성자나 모두 다 깔끔한 자원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혹성을 찾아보면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고시 자료에 따라서 혹성 대신 행성만 순화한 용어인 행성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도 아니라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혹성이라는 표현을 예전까지 썼지만 그 이후에는 행성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다시 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중심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이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중심별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예전에는 명왕성이 있었지만 탈락했죠. 8개 행성이 있다. 그래서 행성이나 혹성이나 같은 표현이고 심지어 떠돌이별, 유성이라는 표현도 혹성, 행성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떠돌이별을 찾아보면 행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대신 떠돌이별이 왜 혹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영어의 planet,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의 뜻의 그리스 언어인 wanderer, planetes에서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혹할 혹, 미혹할 혹자의 뜻만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이 글자를 헤매다, 길을 잃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돌이별이라고 표현하는 과정 중에 이 미자가 아닌 이렇게 혹자를 쓰면서 일본식 단어인 혹성이 완성된 것인데 제가 찾아본 결과 조선왕조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혹성이라는 표현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강제로 수입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성이라는 표현도 있죠. 영어로는 그냥 star입니다. 그렇죠?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중심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며 고유 운동을 하는 것으로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견우성, 직녀성 따위가 있다. 붙박이별, 정성이란 표현도 항성과 같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혹성이란 표현은 결국 일본에서 온 일본식 한자다. 여기서 혹이라는 것은 떠돌아 다니다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루노 왁세라고 해서 원숭이의 혹성이라는 표현으로 혹성을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The Planet of the Apes가 원제입니다. 유인원의 행성의 뜻이죠. 자, 우리나라 혹성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후어싱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싱싱, 행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왁세라는 혹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여우싱, 유성이라는 표현, 떠돌아다니는 별입니다. 여행하는 별처럼 유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왜 행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항성이라는 표현도 일본에서는 고세이고요. 행성이라는 발음도 고세입니다.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 같은 발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혹자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planet, 떠돌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랑자, 항성은 star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는 혹성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형혹성, 화성을 표현하는 것만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자, 1938년 일제강점기에 혹성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1977년 보면 역시 혹성의 표현이 쓰고 있다가 1997년부터 우리가 순화를 하면서 혹성을 쓰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한자 351번 컨텐츠는요. 미혹할 혹자에 별성자가 들어간 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행성으로 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영화가 리메이크되면서 혹성 탈출이라는 제목이 쓰이면서 혹성이라는 말이 있고 미혹할 혹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떠돌아다닌다, 그런 별이다 라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